사이클링의 2024 국토정주 함께 가시죠. 먼저 인천 버스터미널로 출발을 해서 인천 버스터미널에서 아라뱃길까지 자전거로 이동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정주 저도 오늘 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가자! 오늘 함께 떠날 최군을 소개합니다. 아리가또. 안전하고 즐겁게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재미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쏙쏙들이 뽑아서 알차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작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서부 터미널이 아니고 서대구 터미널이다. 서대구 터미널로 순간이동! 여기는 서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예매한 곳이 이쪽인데 순간 뇌에 착각이 와서 서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잘못하면은 버스를 놓칠 뻔했습니다. 다행히 서부 정류장에서 서대구 터미널까지 8km밖에 되지 않아서 이번 여행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출발! 서대구 버스터미널에서 다행히 구지면 흑탄두의 도움으로 제 시간에 버스를 탔다. 인천터미널까지 3시간 40분 걸린다. 고속버스가 출발하니 이제야 여행 가는 느낌이 든다. 정주하는 동안 더 재밌게 여행하기 위해 계획도 세웠는데 처음부터 버스터미널을 잘못 찾다니 조금 불안하다. 와, 도착했다. 저녁 8시 인천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이 국토정주가 처음인 최군은 굉장히 들떠 보인다. 인천은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그래서 리오머를 장착해서 따뜻하게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야, 어떻게 인천을 혼자 올 생각을 했노? 나 좀 떠나고 싶었어요. 토하고 싶었다고? 떠나고 싶었다고요. 애기 하나일 때는 몰랐는데 애가 둘 되니까 탈 시간이고 뭐고 없어요 이게. 지금 그거 말이 안 되잖아. 3박 4일 동안 타러 왔으면서. 어렵게 허락을 받은 거죠 이게. 내무부 장관님한테. 그래, 우! 다행이다. 네, 찍고. 집을 떠나 도착한 인천에서의 야간 라이딩이라니 벌써부터 설레인다. 국토정주의 출발지인 아라서의 관문 숙소로 이동한다. 차를 4시간 타고 왔더니 피곤하네요. 우린 이제 부산까지 단 한 번도 차를 탈 일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자전거로 이동하는 거죠. 국토정주는 벌써 시작된 겁니다. 아라뱃길 가는 방향으로 숙소를 잡았는데 가는 길이 상당히 복잡하네요. 인천 터미널에서 숙소까지는 약 20km. 복잡한 도심 구간을 지나 깨끗하고 넓은 자전길을 만났다.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밥 먹을 때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망설이게 된다. 밥집 고르다 선택장에 와서 그냥 가기로 했다. 그러다 멋진 야경 만나서 배고픔도 있고 사진 찍다가 결국 숙소에 도착했다. 국토정주 첫 번째 289 음식 배달부터 시켜야 되겠다. 왜 사용 중이라고 돼있지? 우리 잘못 왔는가? 289 맞다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문이 열리지 않는다. 잠깐만, 다시 물어봐야겠다. 여긴데 이게? 내가 호수를 잘못... 여기. 문을 잘못 열었구나. 아니 여기. 와, 숙소까지 오기 되게 힘드네. 첫째 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전에 고민하지 말고 미리 먹고 왔었어야 했다. 배달비가 10,000원이다. 더구나 일회용 사용 안함에 표시가 돼 있어서 수저도 오지 않았다. 이게 훨씬 잘 떠지고 맛있습니다. 이게 이제 든든하게 밥도 먹고 내일 국토정주의 시작이다. 이제 편하게 잠자리에 들기만 하면... 뭐지? 태풍인가? 그렇게 태풍은 멈출 생각을 않고 밤새도록 몰아쳤다. 날 샜네. 인천에서의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개 피곤해. 무인텔은 자전거 주차하기 상당히 좋죠. 숙박업소 관계자분들과 별 트러블 없이 자연스럽게 일실 1주차. 더군다나 여기에서 아라서해 관문 인증센터까지는 불과 1.6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이렇게 숙박업소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최군, 오늘부터 국토정주가 시작되는데 잘 잤습니까? 저는 아주 꿀잠을 잤습니다. 아침 식사로 전주 비빔이다. 치어스. 아직 국토정주를 출발도 못했지만 벌써부터 피곤하다. 움직이면서 계속 체력을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지 마세요. 먹을 곳이 보이면 일단은 먹고 보는 겁니다. 드디어 아라서해 관문 인증센터 첫 번째 인증을 합니다. 이번 국토정주의 주인공 최군이 국토정주 인증센터에는 도장 잉크가 마른다는 정보를 듣고 잉크통까지 아주 세심히 준비해서 도착을 했지만 국토정주 수첩을 가져오지 않아서 휴대폰 인증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라서해 관문 인증센터입니다. 이제 국토정주가 시작됩니다. 짜잔! 인증했구나. 와. Unbelievable! 2024 국토정주가 시작됩니다. 와, 스타트다 여기가.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출발지까지 왔으니 벌써 반은 성공한 거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된다. 아라 한강 관문 인증센터까지 20km 남았습니다. 하늘, 이야. 잠을 못 자서 피곤하지만 쾌적하고 좋은 역대급 날씨다. 첫째 날 7시 50분 출발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조금 다르게 북단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번 국토정주가 최군에게 조금 더 기억될 수 있게 풍경을 더 볼 수 있는 북단 코스로 이동했다. 와, 아라 자전거길 북단. 아라 자전거길 북단으로 안 오거든. 그럼 어디로 가요? 아까 전에 거기서 이 다리로 안 올라가고 계속 직진. 길 달라요? 길은 똑같은데 강 건너편 여기로 가면 좀 특별한 경치를 볼 수 있다. 가는 길은 똑같은데 강만 건너는 거다. 저쪽으로 갔을 때 아쉬운 게 있더라고. 왜냐하면 여긴 전망대가 있는데 저쪽에는 전망대가 없거든. 사람들이 이쪽으로는 잘 안 타지. 왜냐하면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가거든. 그냥 길이 다 일자로 돼 있으니까. 나는 자유다! 자전거는 그런 것 같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자유를 느끼게 해주는 것. 위에서 보는 아라뱃길의 느낌은 어떨까? 자전거 도를 잠시 벗어나 아라마루 전망대로 향한다. 국토정주를 하면서 이 아라마루 전망대를 꼭 오고 싶었는데 소원을 성취하게 됐습니다. 와, 와. 절로 춤이 나오는 이 풍경, 와우, 최고네요. 이봐, 박살났다 아고. 바꿔야겠네 이게. 그냥 뭐 바른 데는 문제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한강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게 흔한 일입니다. 최군, 엘리베이터를 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저기 형님들이 엘리베이터를 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길래 이 형들이 날 얼마나 지금 낚으시려고 이렇게 했더만은 진짜로 타야 되는군요. 엘리베이터를 왜 타요? 자전거가 2대 실어도 넉넉한 공간입니다. 최군에게 한강 자전거 길을 엘리베이터로 이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다시 본선으로 돌아왔다. 길게 뻗은 시원한 아라 자전거길, 아라 서해 관문에서 한강 관문까지 약 21km를 가야 한다. 첫째 날, 오늘은 오르막이 거의 없지만 제법 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 그래도 기분이 좋아서 페달은 잘 돌아간다. 맞바람이 제법 불고 있습니다. 국토정주라서 빠르게 타는 속도보다는 즐기면서 샤방하게 타려고 했는데 오늘따라 바람이 도와주지 않는다. 길게 쭉 뻗은 아라 자전거길을 타다 보니 어느새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두 번째 인증 장소, 아라 한강 관문 인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정주 수첩이 없어도 이렇게 편하게 휴대폰 앱으로 인증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다음 인증센터는 13km를 더 가서 여의도 인증센터입니다. 한강의 중심부로 들어가네요. 여의도로 가자. 이제 설레임이 가득한 한강 종주길이다. 한강의 웅장한 모습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대한민국의 수도로 관통하는 자전거길. 우리나라 자전거길에서 안장위에 있는 라이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전국 각지에 있는 한강 라면의 원조집들이 가득한 국토 종주에서 가장 흥미로운 일들이 가득한 길이다. 해가 뜨고 날씨가 좋다. 땀이 나서 바람막이를 벗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으니까 뭔가 활기가 넘치지 않나. 맞네. 혼자 타도 좋고 뭐 여럿이 타도 좋은데 자전거 탈 맛이 난다니까. 휴식 하는데도 되게 잘 해놨고 그늘도 있고 풍경도 좋고 와 오늘 여름이네 근데 이사님. 화장실도 많이 있고 낙동강만 보다가 웅장한 한강이 보이니 참 넓다. 이제 자전거도 좀 많이 보이고 경치 본다고 정신이 없다. 와 여의도 국회의사당. 이런 풍경은 지방에선 참 낯설다. 그래서 감탄이 나온다. 와 한강 자전거길 재밌습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 동네랑 이거 비교했을 때 보고 배워야 되는데 이거 진짜. 와. 보통 음식을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맛있는 걸 막 찾아다니고 평소에 먹는 그대로 먹어야 탈이 안 난다고. 아 맞죠 형님.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먹는 라면도 먹고 밥도 말아 먹고 저는 평소에 그 먹고 오마카세를 즐겨 먹습니다 형님. 평소에 오마카세를 먹는 거 그리고 툭불 소고기를 주로 저는 먹습니다 형님. 뭐야? 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진짜가 그렇죠 형님. 저는 캐비어 이렇게 막 주로 먹고 이게 뭐 일반 뭐 그런 뭐 잘 안 먹습니다 형님. 이 자전거를 이 한강까지 와서 타게 돼서 약간 정신이 지금 이상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인증센터로 가자. 이게 진짜 자전거 도로지. 이거는 선진국 수준 아이가? 야 이거는 진짜 쇼킹하네 형님. 와 좋다. 쇼킹하다. 아스팔트로 된 넓고 깨끗한 자전거 도로가 완전 마음에 든다. 뚝섬 인증센터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17km. 한강의 포토존을 피할 수 없지. 이렇게 움직이면 사진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해서 찰칵 완벽해. 찰칵. 오 괜찮네. 괜찮지 않나? 약간 느낌 있는 형님 진짜. 느낌 있지? 국토 정주를 하다가도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거나 포토존을 만나게 되면 사진을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한 번뿐이 될지도 모를 이 여행을 여러분의 사진으로 기억 속에 더욱더 또렷하게 남기고 추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포토존을 지나치지 마라. 63층 빌딩입니다. 멋지다.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잠수교를 지나갑니다. 여기가 잠수교다. 아, 여기가 영상에서만 보던 길이다. 그래 여기가 바로 잠수교다 최구나. 야 대구 촌놈이 이런 곳을 가보네요. 잠수교를 건넌 이유는 뚝섬을 인증할 수 있다. 물론 종주 코스는 뚝섬 혹은 광나루 인증센터 둘 중에 하나만 인증해도 완주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만 쏙 빼놓고 완주라면 뭔가 단추가 하나 덜 채워진 기분이다. 잠수교를 건너면 반대편에서 경치도 볼 수 있고 한강철교를 넘어갈 때 서울의 지하철이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체험할 수도 있다. 집에 가고 싶다. 와우. 뚝섬 인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국토종주를 하러 지방에서 올라오셨다면 서울 구간을 최대한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깨끗한 도로와 많은 화장실 그리고 한강을 품은 멋진 풍경, 지하철이 지나다니고 넘실넘실대는 아름다운 강물들 그리고 많은 사람, 뜨거운 열기, 자전거의 에너지를 마음껏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지는데 라면 먹으러 가볼까요? 아따 크다 커.
롯데타워가 보인다. 언제 봐도 놀랍다. 와. 여기를 통해서 반대쪽으로 넘어가야겠다. 안 그러면 여기서 안 넘어가면 양수까지 그냥 반대쪽 자전거길로 가야 된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으로 끌고 내려가겠습니다. 대구는 뭐 이래 가야지 뭐 이렇게. 서울 구경에 푹 빠지다 보니 배가 고프다. 날개라네요? 날개라. 계란은 1분 남겨놓고 넣어서 바로 저어주셔야 됩니다. 한강라면 맛도 좋고 영양가도 풍부한 한강라면. 와. 평범한 라면인데 한강에서 먹으면 뭐가 다른 걸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침에 삼각김밥을 먹고 거의 60km를 타고 먹는 점심 식사라는 것이다. 단지 한강에서 라면을 먹는 것뿐인데 맛이 정말 다른 걸까? 한강 라면을 처음 먹어보는 최고의 느낌이 상당히 궁금하다. 와, 맛있다. 아침에 삼각김밥 하나 먹고 이제 라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살기 위해 먹는 건지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아무렴. 광나루 자전거 공원 인증센터입니다. 제 클릿 앞코가 부러지는 바람에 현재 오른쪽 발 페달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호동 자전거 거리에 가서 클릿을 하나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릿은 무려 바꾼 지 3일밖에 안 됐습니다. 코가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가품은 내구성이 좋지 않다. 멀리 갈 거라면 정품을 써야겠다. 한강 자전거길을 벗어나 남한강 자전거길로 가고 있다. 자전거길이 쭉 이어지고 이제 조금 한산해졌다. 팔당대교를 건너갑니다. 팔당대교를 지나가니 이제 서울을 벗어나는 느낌이다. 도너스 하나만 먹고 가지. 형님? 여기가 초계국수로도 많이 유명하다. 요거 그네. 팔당을 지나는 종주 코스 바로 옆으로 시끌벅적한 도넛 가게에서 최군과 도너스를 먹는다. 종주를 하며 군것질하는 건 동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이까지 있게 만든다. 자전거를 타고 와서 더욱 달달하고 맛있다. 정말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도너스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끼고 싶었던 작은 여유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새로운 신발이나 피팅에 영향이 있는 장비는 절대 장거리 탈 때 새 거 신으면 안 된다. 그렇네. 나 정하려고 타고 왔는데 생각보다 발가락이 너무 아프네. 새 거 신으면 이게 조금씩 데미지가 쌓여가지고 되게 아프단 말이야. 큰일이네. 근데 쉴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벗고 하면은 괜찮겠네요. 조금씩 틈틈이 먹으면서 가니까 속도 든든하고 재미도 있네요. 기모찌. 우리 바람도 넣을 수 있다. 80km가 지났는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국토종주를 하면서 길 옆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가고 싶었던 곳이나 먹고 싶은 것들을 미리 생각해서 즐긴다면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더욱더 풍성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큰일이다. 맛있게 도넛을 먹으면서 잘 쉬고 있었는데 최군이 발가락이 아프다고 한다. 신발이 새 신발이다. 이렇게 멀리 장거리를 가는데 신발이 뭔가 조이는 것 같다. 그래서 발가락이 조금씩 통증이 있는데 괜찮아야 할 텐데 쉬어가며
천천히 가야겠다. 아, 능력 인증센터입니다. 하루에 200km씩 평균적으로 달리는데 첫째 날에는 200km, 둘째 날에는 230km, 마지막 날에는 160km 정도 라이딩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3박 4일. 월요일엔 출근을 해야 되니까 금, 토, 일 일정으로 부산까지 가야 한다. 여유롭게 즐기기에는 좀 빠른 일정이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고 여행할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 만족이다. 기대하지 않았던 꽃잎들이 반겨주고 항상 요풍이었던 바람도 순풍으로 등 뒤를 밀어준다. 일로 가면 북한강 자전거 길이다. 여 보이지? 이쪽으로 가면 저로 가면 이제 북한강이다. 우리는 남한강. 여기서부터 양평이다. I like to be educated, but I'm so frustrated. Hello to my loneliness. I guess that ignorance is bliss. Take me back to before the new. Rewind, take it out of cue. 와, 기차 지나가는 소리 같네요. 이번에는 양수역에서 우측으로 잠시 빠져 두물머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거의 한 15km마다 한 번씩 계속 쉬고 있는데 쉬는 것 때문에 지치지는. 약간 좀 그렇긴 하네요 형님. 이제 핫도그 하나 먹으러 가겠습니다. 속이 약간 니글니글거리네 지금. 우리는 약간 본원 먹기 전에 뭐 먹었죠? 라면 먹었잖아. 삼각김밥. 리글리글. 핫도그 안 먹을 거면 있잖아, 내가 한 개만 사올 테니까 나눠 먹자. 두물머리 핫도그는 바삭바삭하고 맛있다. 금요일날 이렇게 마음 편하게 과연 놀았던 적이 몇 번인가 생각날 정도로 오늘은 여유롭고 좋습니다. 물론 뭐 일정이 있어서 빨리 움직여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쉬어가는 이 여유, 이것 때문에 또 자전거 타는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양수역 쪽으로 아예 들어가야 된다. 현우야, 봐봐라. 딱 봐도 그냥 분위기가 달라졌지? 그자. 약간 한적하게 뭐. 이제 한 칸 더 한적해졌는데 이제 국토종주 본선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제부터 사람이 확 줄어든다. 서울의 라디오들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람 구경 많이 했으니 본격적인 국토종주 자전거 구간이 시작된다. 100km 넘었는데 힘들지 않으십니까? 발가락이 너무 아픕니다. 큰일이네, 발가락 때문에. 오늘만큼 자전거 타기 좋은 날이 없는데 참 큰일이다. 최군이 지금 엄지발가락이 아파서 큰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발에 씌워져 있는 톱커버를 좀 벗겨서 조금이라도 더 발가락에 압축하는 걸 좀 막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건 날씨도 더운데 왜 씌워가지고 빨리 풀어야지. 새벽에 아침에 추울까봐. 근데 옥수로 지금 쫑기고 있다, 내가 봐도. 그자? 이거 풀면은 확실히 좋아질 거야. 왜 새 신발을 또 신고 와가지고. 폭탄주 오늘 한잔 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왜? 와, 나 진짜 떨어졌다. 와. 와, 왜? 나 진짜 떨어졌다 진짜. 자전거 타고 내려오시는 줄 알았나, 저기서. 위험해요. 나 떨어졌네 진짜.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와, 미쳤다. 와, 눈 온다, 눈 와. 양평을 벗어나면 좀 지루할 줄 알았는데 여기는 꽃밭이다. 눈이 상당히 즐겁다.
파이팅! 여기가 내가 말한 후비 계곡이다. 인증센터인데 있네. 아니다. 빨간 버스가 있는데 있네. 착각할 수 있지. 약 125km 지점에 있는 오르막입니다. 1km 정도의 짧은 오르막이죠. 근데 풍경이 너무 좋아서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행복했다. 10% 오르막. 형님이 아무래도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만 집으로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JYC 들고에서 뵙겠습니다. 이게 짧으니까 다행이지 뭐. 물 마시고 가자. 수고했다. 최근 오르막을 넘을 때 무슨 생각을 하나?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콜밴을 좀 불러야 돼. 다리가 이제 페달링이 안 됩니다. 큰일 났군. 먼저 가십시오, 형님. 콜밴은 최후의 선택인데 들고에서 뵙겠습니다, 형님. 천천히 오게. 파이팅! 인증장소 이포보가 보입니다. 이제 보가 나오는군요. 형님 맞바람이 너무 셉니다. 아이고. 양수역을 지나서 이렇게 보와 보 사이를 이동할 때는 보급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항상 보급품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보급식은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유, 당연하죠. 여기 보시면은 전화동사. 최고의 아이템입니다. 와, 단양갱. 비상식량은 항상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배가 고파오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 연료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137km 지점 여주보로 가는 길입니다. 자전거도 없고 한산합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오늘따라 뒤에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야, 살다 보니 또 이런 날이 오네요. 세상에, 오늘 날짜를 잡아준 우리 최군에게 최고의 고마움을 전합니다. 솔직히 어제까지만 해도 저녁 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배달비 10,000원 나와가지고 막 속상하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은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네요. 날씨가 너무 좋고 빗바람이 많이 불어서 역시 첫 끝발이 개끝발이듯이 처음에 운이 안 좋았던 건 오늘 다 해결됐습니다. 오, 여기다, 여기. 비행장. 비행장이다. 와. 중요한 건 생각보다 별거 없습니다. 별건 없지. 국토 종주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간과 정신의 방에 온 걸 환영합니다. 환영한다. 시간과 정신의 방이다. 여기가요? 여주보까지 오는데 자전거 도로 상태는 좀 어땠나요, 최군? 제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아니, 자전거 도로 상태는 어떠냐고. 제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여주보까지 오는데 자전거 도로 상태는 아주 좋았습니다. 구간 공사하는 곳도 있었고 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뭐 위험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노면 상태가 좋아서 여주보까지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우와, 고기 냄새. 와, 고기 냄새. 오, 장난 아닌데. 야, 지금 있잖아, 코곡스름 민감해졌는갑다. 삼겹살 바비큐 냄새 코에 확 들어온다. 고기 맛있겠다. 그자. 내 고기 냄새 확 들어오지? 와, 한 잔 먹으면 꿀맛이겠다. 한 잔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 고기가 먹고 싶은가 봅니다. 오래간만이네, 이렇게 뭐가. 오, 또 냄새. 우와, 나의 후각이 작동하는 오늘. 와, 고기 냄새. 와, 고기 냄새. 해가 뜨는 새벽부터 해가 지는 밤까지 페달을 멈추지 않는 최군입니다. JYC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강천보에 도착했습니다. 강천보 인증센터. 강천보 인증센터로 오기 전에
캠핑장에서 막 삼겹살을 맛있게 구워 먹고 바베큐를 하는 냄새가 저 멀리에서부터 막 코끝으로 날아드는 게 온몸에 이 감각이 코로 다 몰린 듯한, 그래서 이 삼겹살 굽는 냄새 정말 잊을 수가 없이 달콤했네요. 삼겹살 먹고 싶습니다. 자, 비내섬으로 함께 가시죠. 여보세요? 여보. 지금 끌다하고 있어. 나 바빠. 끊어. 자전거를 오래 탈수록 잠시 정신이 외출을 하는 것 같다. 금세 자전거 길에 해가 지고 있고 온도도 점점 쌀쌀해진다. 이렇게 국토 정주를 할 때면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기는 불빛도 없고, 그리고 배는 부르지만 뭔가 계속 허기가 지고 무릎도 살짝 아파오고, 서러워질 때가 오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늦더라도 꾸준히 가야 합니다. 이제 비내섬에 10km 남았는데 어두워서 조심히 안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뭐 먹노? 진통제. 근육 좀 아픈가 보구나. 어이구, 이렇게 아파가면서 힘들게 국토 정주하는 이유가 뭐고? 재밌으니까요? 약간 뭔가 내가 살아 숨쉬는 느낌도 들고, 한계도 느껴보고,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하면 또 단련해서 다음에 또 성공하면 되는 거고, 약간 뭔가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그게 재밌달까? 보인다. 전화박스. 비내섬 인증센터까지 왔습니다. 와. 와, 비내섬까지 왔다. 탕금대 하나 남았습니다. 아쉽게도 밤이라서 비내섬의 풍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서 숙소에 들어가서 쉬고 싶네요. 현재 184km 탔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막 농로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우리 옷도 하나밖에 없는데 밤에 참 힘들구만. 이제 막 날파리도 있고. 비내섬에서 탕금대로 가는 구간은 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나무 데크도 막 파손이 되어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서 막 흙도 상당히 많고, 이쪽은 보수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네요. 조금 위험하기도 합니다. 드디어 1일차 인증 장소의 종착지 탕금대에 도착했습니다. 최군이 무릎도 아프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참 걱정이 되네요. 어서 숙소에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찜닭을 시켜 먹었다. 생각해보니 어저께 잠을 안 자서 너무 피곤하다. 이제 편하게 잠만 자면 되는데, 오늘도 최군이 많이 피곤했나 보다. 2일차도 잠은 자지 못했고 아침으로 라면을 끓였다. 최군은 무릎에 통증을 호소했다. 자고 나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아프다고 한다. 여기서 더 타면 무릎이 더 나빠져서 오히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 오늘 충주에서 아쉽게도 저는 이제부터 혼자 라이딩을 합니다. 같이 가는 최군이 지금 무릎이 좀 아파오기 시작해서 더 진행을 하면 더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해서 일도 해야 되는데 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충주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좀 업어서 가주세요. 그래, 나 웬만하면 진짜 끌고서라도 가고 싶다. 오늘의 우리의 라이딩은 여기까지지만 앞으로 계속 타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2일차 7시 20분부터 라이딩이 시작됩니다. 여기는 맛집도 아닌데 둘이 왔다가 혼자가 되니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다. 시끄럽게 웃고 떠들던 동료가 옆에 없으니 발병이 날려나 갑자기 체인이 빠진다. 수안 보러 가는 길 자전거 도로가 넓고 참 좋습니다. 혼자라도 정신 차리고 가야 된다. 최군은 더 아프기 전에 버스를 타는 게 맞다. 일상으로 돌아가면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소중히 다루고 하루빨리 나아야 다시 자전거를 탈 수 있다. 2일차 오늘부터 오르막 구간이 시작된다. 과연 이틀 동안 잠도 안 자고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오늘은 저 앞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재활씨 수안보 인증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오르막 구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혼자 하는 국토종주 2일차 라이딩이 시작된다. 쉽게 말입니다. 와, 참 청정하네요. 상쾌한 아침 공기, 도심의 소음과 매연은 없다. 지금 나는 순수한 내 힘으로 자유로운 국토를 여행 중이다. 최군 어디 갔지? 최군아! 비록 둘이 왔다가 하나가 됐지만 페달은 멈출 수 없다. 자전거는 멈춰서는 안 되는 삶이기 때문이다. 국토정주를 하면서 만나는 바로 저 흔들다리,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수안보로 가기 전에 수주팔봉을 만났습니다. 코스에서 약 400m만 벗어나면 훌륭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죠. 정주를 하면서 코스를 잠깐 벗어나더라도 보고 싶은 게 있으면 꼭 담아 놓기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한번 이곳을 다시 올 수 있겠습니까? 수주팔봉의 경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즐겁고 하고 싶은 자전거 라이딩이지만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몸이 아픈 순간 아쉽지만 바로 라이딩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다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날이 빨리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 몸이 아프지 않게 라이딩을 할 수 있을까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600km 정도의 국토 정주를 하게 된다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미리 연습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100km씩 라이딩을 계획하셨다면 국토 정주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100km씩 자전거를 타보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100km를 탈 때 사용했던 장비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장비가 바뀐 상태로 다시 라이딩을 지속하면 피팅이 달라져서 라이딩 중에 없던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연습해 보는 거, 사전에 내가 타고 싶은 거리를 미리 연습하고 준비해 보는 거, 어쩌면 그것이 성공적으로 집까지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수안복길을 지나간다. 자전거 도로와 일반 도로가 겹치는 구간이지만 차가 별로 없어 불편하지 않게 지나갈 수 있다. 사실 혼자라서 쓸쓸하거나 외롭진 않다. 다리가 항상 페달을 돌려야 되니 멍하니 생각에 잠길 틈이 없다. 오히려 머리가 텅 비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만 집중한다. 그래서 자전거가 참 좋다. 수안보 온천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코스는 오피를 많이 타게 되는데 충주 탕금대에서 수안보를 거쳐서 소조령 그리고 이화령까지 올라갑니다. 약어필이 계속 이어져서 약 20km 정도 어필이 있기 때문에 속도도 나지 않고 힘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평소에 긴 어필 10km 가까이 되는 긴 어필을 연습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경사가 고각은 아니라서 그렇게 크게 부담은 되진 않지만 이 국토정주 중간에 만난 어필이라서 이 부분에서 페이스 조절을 잘해서 무릎이나 몸이 안 아프게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수안보를 벗어나면 소조령, 이화령 구간은 보급할 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비상식량이라든지 보급품을 챙겨서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국토정주는 역시 낮에 라이딩하는 맛이다. 오늘 오르막은 힘들지만 꽃잎이 반겨주네요. 국토정주는 항상 똑같은 길이지만 매번 색깔이 바뀌고 온도도 바뀌고 분위기도 바뀐다. 그리고 나도 바뀌었다. 그래서 매번 새롭게 느껴진다. 소조령 어필이 시작됩니다. 600km나 되는 긴 거리를 과연 나는 하루에 몇 킬로나 타야 될까요? 그 기준을 선정하는 건 낮에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날 하루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가 뜨는 새벽부터 해가 지는 밤까지
여러분이 달릴 수 있는 거리를 그날 여러분이 가야 할 거리로 측정을 하세요. 해가 질 때까지 100km 정도 갈 수 있다. 그러면 국토종주는 6일 만에 끝납니다. 저는 하루에 200km를 계획했기 때문에 3박 4일로 정했습니다. 왜 굳이 낮에 탈 수 있는 거리를 내 기준으로 정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밤에는 기온도 많이 떨어지고 길도 위험하고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중요한 풍경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낮에 나의 체력으로 탈 수 있는 거리를 미리 연습해서 내가 오늘 몇 킬로 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소조령을 넘으면 국토종주의 메인 이벤트 이화령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기어를 충분히 풀어서 천천히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르막은 힘이 있다면 빨리 올라가도 좋지만 내리막은 항상 천천히 내려오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와 괴산군 연풍면을 연결하는 고개의 소조령이다. 말 그대로 작은 세제를 뜻한다. 세제의 한자 표령인 조령은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 나오는데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험한 고개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조령 오르막 구간은 햇볕을 피할 때도 없고 상당히 뜨겁습니다. 꼭 선크림을 하고 팔은 덥더라도 이렇게 팔토실에서 햇볕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술도 꼭 챕스틱이나 아니면 마스크로 막아주고 얼굴도 최대한 막아주고 그리고 다리도 커버해서 잘 때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게 피부를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충주를 벗어나기 전에 편의점에서 에너지바를 몇 개 챙겼다. 오르막을 타니 배도 빨리 고파지고 햇빛이 상당히 강해 땀도 나고 쉽게 지친다. 안 그래도 힘든데 배가 고프면 몇 배는 더 힘들기 때문에 가방 속의 보급식은 항상 필수다. 좋습니다. 인천에서부터 250km를 타고 이화령 어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 이화령으로 올라갑니다. 수안보 전에서부터 은은한 오르막과 그리고 소조령 그리고 이화령까지 약 20km가 되는 오르막 구간 올라가면 특별한 보상이 있습니다. 바로 문경까지 긴 내리막을 탈 수 있다는 얘기죠. 문경 불정역까지 내리막 구간이 쭉 이어져서 이화령 인증을 마치면 불정역 인증은 무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고생하며 길게 올라갔다는 건 길고 편하게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다. 문득 오르막을 올라가며 생각해본다. 자전거는 참 공평하며 자비가 없는 운동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똑같은 힘듦을 안겨다준다. 그래서 자전거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평소에 꾸준히 마일리지를 올리는 것이다. 많이 탈수록 엉덩이 통증도 줄어들고 허벅지 근육이 생겨 조금 더 편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자전거를 평소에 꾸준히 타야 국토종주도 조금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다. 와, 덥고 힘듭니다. 이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끝부분에만 짧게 한 9에서 10% 정도의 짧은 오르막이 있고 보통 6에서 7%대로 천천히 올라간다면 정상에 도착합니다. 이화령 정상 보인다. 긴 오르막을 올라 드디어 정상이 도착했다. 이화령 인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화령 정상에 있는 거꾸리가 있다. 이게 왜 있는 걸까? 지금 내겐 정말 거꾸리가 필요하다. 거꾸로 매달리면 척추를 쫙 펴주고 허리의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물론 전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지. 거꾸리가 없다면 잠시 자리에 누워보는 것도 좋다. 자전거를 타며 몸이 찌뿌두둥하다면 잠시 멈춰서서 허리를 쭉 펴고 온몸을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좋다. 해발 548m 백두대간 이화령을 점령하고 문경으로 가겠습니다. 보상을 받을 때네요. 문경 불정역 인증센터까지 약 21km가 걸리는데
그냥 모두 내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와. 문경 삼겹살은 지나칠 수 없지. 삼겹살 600g. 드시고 가실 거예요? 네네. 짐이 나온다. 혼자서 600g은 먹어줘야지. 26,000원인데.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식육점에서 문경 약돌 삼겹살을 구입해서 바로 옆 상차림이 있는 식당으로 간다. 빨리 벗겨져라. 지금 이 순간은 발걸음이 아주 가볍다. 문경에 오면 약돌 삼겹살을 꼭 드셔보십시오. 쫀득쫀득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지금 배가 많이 고픈 상태라서 상상 이상의 맛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빛깔도 아주 좋네요. 사실 이곳은 어제 강천보 가는 길 옆 캠핑장에서 삼겹살 냄새를 맡으며 오늘 오려고 찜해놓은 곳인데, 삼겹살 바비큐 냄새는 코에 확 들어온다. 고기 맛있겠다. 그자 내 고기 냄새 확 들어오지. 와, 한 잔 먹으면 꿀맛이겠다. 한 잔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막상 문경을 지나가려고 하니 이 삼겹살의 유혹을 도저히 뿌리칠 수 없어서 혼자 들어왔다. 다음엔 함께 오자 최구나. 오늘은 네 목까지 내가 먹으마. 혼자라서 그런지 더욱 집중이 된다. 오 마이 갓, 미쳤다. 씹는 순간 말로 표현하기 힘든 풍미가 쭈앱 하고 올라온다. 입안에서 삼겹살이 춤을 추는 듯하다. 문경 약돌 삼겹살, 미친 듯이 쫀득하다. 그 식감 속에 담백하고 고소한 육즙이 입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삼겹살과 나 그것만이 존재한다. 국토정주라며 강천볼진하며 고기 냄새를 맡고 이화령을 넘어 배가 고플 때 먹어봐야 할 수 있는 특별한 맛이다.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다. 문경 약돌 삼겹살은 기름기가 별로 느끼하지 않아서 자전거 타면서도 니글니글 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쫀득쫀득하고 아주 맛있고 영양분이 풍부해서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데 훌륭한 연료가 되죠. 과할 정도로 고기와 밥을 먹었다. 그래서 그런지 호흡이 쉽지가 않다. 하지만 배가 불러서 풍경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고 다시 국토정주의 감성이 살아난다. 배가 부르니까 든든하네요. 파이팅! 항상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다닐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맛있고 배부르게 먹어야 한다. 속이 든든하니 여유가 생기고 더욱 집중이 된다. 든든하게 배가 부르니 이제는 목이 마르다. 시원하다. 진남 약수터에서 시원하게 약수물을 한잔하고 지금부터 최고의 경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미쳤다 미쳤어. 불정역으로 가는 이 구간은 강원도를 연상시키는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구간이다. 여기는 반드시 낮에 통과해야 된다. 빨리 달리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달리면서 이 기억을 내 속에 담기 위해서죠. 자전거가 달린 속도는 풍경을 감상하기에 최적이다. 자전거는 그렇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다. 훌륭한 경치를 보고 있어도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 내 온몸으로 힘듦을 이뤄낸 보상이기 때문이다. 그 어떤 웅장한 영화 한 편, 다큐멘터리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이 모든 풍경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 풍경을 느껴보세요. 문경 불정역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화령에서 문경 불정역까지는 내리막이 길게 이어져서 정말 편하게 왔네요. 환상적인 풍경, 그리고 맛있는 약돌 삼겹살. 이화령을 넘었을 때 불정역으로 오는 구간은 정말
힘든 오르막을 보상이라도 해주듯이 너무나 좋은 구간이었습니다. 힐링이 되는 최고의 구간. 이하령을 넘으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불정역 인증. 스탠드가 있는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에 스탠드를 세워서 편하게 세울 수 있지만 스탠드가 없는 자전거를 타실 경우엔 어설프게 세우려고 하지 말고 가장 안전하게 세우는 방법, 바로 눕히는 겁니다. 스프라켓이 있는 행어가 있는 이쪽 방향으로 눕히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약해서 휘게 되면은 기아가 제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반대편으로 눕히셔야 합니다. 스프라켓과 행어가 있는 쪽 반대편을 페달을 12시 방향으로 올린 다음에 자전거를 눕혀 주시면 됩니다. 자전거 손잡이 부분이 닿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고무 커버를 씌워주면은 끝부분이 끓기는 걸 막을 수 있죠. 이렇게 눕혀 놓으면 자전거도 편안하고 바람이 불어서 넘어질 일도 없습니다. 넘어져 있기 때문이죠. 북토성주는 제가 여러 번 해봤지만 올 때마다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나무의 싹들이 파릇파릇 올라오고 꽃이 날리는 계절이라서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네요. 북토성주 구간에는 자전거 길만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반 도로에 자전거 도로 표시가 있는 이런 도로 구간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항상 도로 우측 끝에서 안전하게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덥다. 너무 더워. 와, 4월 중순인데 초여름처럼 아주 덥습니다. 물이 자꾸 땡긴다. 긴 오르막 이화령을 넘어 이제 당분간 오르막도 없어서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햇볕이 강해서 덥고 목마르다. 상주에 들어왔습니다. 아스팔트 길이 좋은데 약간 상주에 있는 자전거 길은 굴곡이 좀 있습니다. 항상 마음에 드는 좋은 자전거 길을 탈 수는 없다. 자전거 도로에 굴곡은 있지만 이렇게 양옆으로 펜스가 있어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어서 좋네요. 서울처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구간은 자전거 길이 참 좋지만 사람이 많아 조심해야 되고, 사람이 없는 탁 트인 시골의 자전거 길은 길이 좋지 않아 조심해야 된다. 긴 시간과 정신 해방이 힘듭니다. 햇볕도 정면으로 맞고 있고 바람도 제법 불고 지루하고 덥고 보급할 곳이 없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슈퍼에 들러 음료수를 마셔서 무척 다행이다. 언제 끝나는 거야? 와, 상풍교 인증센터에 다가갑니다. 와, 어떻게 보면 자전거 길이 각기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긴 하지만 구간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상풍교 구간은 제가 지나온 살들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구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오, 상주 상풍교입니다. 여긴 특이하게 양심 판매대가 있다. 김치 냉장고를 올려보면 와우, 대박이네. 홍성자님에게 1,000원 입금했습니다. 천원을 송금하고 꽁꽁한 얼음물 생수를 습득했습니다. 이 개인이 운영하시는 알아서 양심 판매대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 놀랍게도 김치 냉장고 안에 얼음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뭐 파시는 분이 있는 건 아니고 셀프로 계산을 하고 가져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자님. 박주영으로 입금했습니다. 자, 이제 상주교로 이동하겠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살 곳이 없는데 꽁꽁한 생수 하나, 완전 생명수다. 상풍교를 지나 자전거를 타고 쭉 가면 매업제를 올라간다. 길이는 짧지만 무시무시한 경사도가 있는 곳이다. 매업제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풍교에서 다리를 건너 반대편 자전거 길로 가면 매서운 어필을 우회할 수 있지만 매업제를 넘으면 경천대 관광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 코스로 가야 된다. 매섭습니다. 와,
기어를 다 풀고 올라가도 다리 압력이 무시무시하게 전해진다. 와리까리를 사용해서 안간힘을 쓰며 올라간다. 그냥 내려서 무릎도 보호하며 편하게 끌바하며 올라가도 되는데 왜 이곳은 무리하면서까지 한 번에 올라가고 싶은 걸까? 그렇다. 한번 올라가고 싶다. 남자가 수명이 왜 짧은지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된다. 이야, 20까지 올라가네. 21. 와, 경사도가 21%까지 올라가네요. 와. 자전거는 삶과 같아서 힘든 난관도 한 번은 겪어볼 만하다. 국토종주의 전 코스 매업제를 선택했다면 끌고 올라가는 것도 좋고 한 번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행, 자전거 여행이니까. 와. 하지만 반대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 매업제로 넘어가야지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인생 물멍이 있는 경천대 관광지입니다. 잠시지만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온몸이 시원하다. 흐르는 폭포수를 보면서 힐링하고 멍하니 물멍에 잠길 수 있는 최고의 구간 중 하나입니다. 상주는 경천대가 끝이 아니지. 경천대를 내려오면 상주 자전거 박물관이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상주에 와서 또 이 자전거 박물관에 상주가 자전거 도시가 되는 무엇보다 지형적 특성. 우와. 자전거에 관한 이런 용품들을 보니 상당히 좋습니다. 우와, 예전에는 이 메달 자체가 굉장히 마패처럼 커 보이네요. 상주에는 아주 와 멋지다. 5층 자전거. 와, 이걸 어떻게 타? 와, 제 키보다 훨씬 큽니다. 세상에, 이런 자전거 한번 타보고 싶네요. 아주 클래식하면서도 뭔가 오토바이틱하면서도 멋지네요. 네. 아, 이쁘다. 와, 재밌는 디자인의 자전거들이 많습니다. 우와, TT? 와, 리컨번트도 있고요. 와, 멋있다. 이거 탈 수도 있는 거야? 야, 오, 탈 수도 있구나. 새롭다. 예전에는 이렇게도 자전거를 탔었구나. 여긴 참 오길 잘했다. 물통에 물도 채울 수 있고 잠시 여러가지 자전거를 보니 더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다. 2018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관왕 자전거도 여기에 있습니다. 1970년대에 빨리 달릴 수 있는 자전거 쉘레 리플. 오, 이게 머리 모양은 꼭 이 닭처럼 생겼는데 아니네, 이게 장어처럼 생기긴 했는데 TT 모양을 가지고 에어로 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1817년. 이제 방향을 전환. 이 자전거는 방향을 전환할 수가 없군요. 1817년 드라이지네. 이제 방향이 전환 가능하게 됐습니다. 1839년에 스스로 균형을 잡고 달려. 특이하게 이게 얼굴은 캥거루처럼 또 생겼고요. 앞바퀴에 페달이 달린 자전거. 와, 드디어 1860년 페달이 나왔네요. 1870년 하이휠 자전거. 이 자전거의 발전사와 더불어 다양한 자전거를 볼 수 있어서 참 좋은데요. 9시 반에 오픈을 해서 5시 반에 마감을 하는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주를 방문하시거나 자전거 길을 타고 상주보로 가기 전 바로 옆에 있는 이 상주 자전거 박물관 꼭 한번 들러보세요. 상주보로 가는 자전거 길은 고각의 매업지에서 보는 훌륭한 경치, 경천대를 타고 맞이하는 시원한 폭포, 잠시 그늘에서 쉬며 자전거를 돌이켜 볼 수 있는 박물관까지 지루할 틈이 없는 좋은 코스다. 상주보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상주보에 도착했습니다. 이 해가 한참 머리 위에 떠 있어서 상당히 덥고 땀도 나고 하지만 내 힘으로 페달을 돌리면서
여행을 하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나고 즉석에서 바로 이렇게 접하고 경험을 해보니 좋습니다. 이제 13km를 지나 낙담보로 가보겠습니다. 낙동강 하구뚜까지 301km 남았습니다. 현재 320km를 탔으니까 반 넘게 왔네요. 사람은 없고 매점도 없고 날씨 있는 더우니 물은 항상 필수다. 다행히 조그만 말이 나타나서 주유수도 채우고 당 보충을 하기 위해 쭈쭈바를 물었다. 항상 재밌는 구간은 없다. 덥고 지루할 때 쭈쭈바 하나 입에 무니 달달하고 뱃속이 시원해진다. 자전거 타며 먹는 더위의 맛 극락이다.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하니 기운이 빠집니다. 몸이 뜨거워지니 다리에 힘이 점점 풀린다. 낙담보에 도착했습니다. 더위를 먹을 것 같고 기운이 빠질 때는 쭈쭈바 추천드립니다. 쭈쭈바를 아끼는 것은 아니고 입에 물고 시원한 단맛을 살살 느끼는 것만으로 버티고 있다. 낙담보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더운 낙담보네요. 이제 구미보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덥다 덥다. 비나 와버려라. 농담입니다. 그래도 비를 맞는 것보단 조금 더운 게 낫죠. 낙담보에서 구미보 가는 길입니다. 와, 길이 상당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낙동강의 진정한 시간과 정신의 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체인이 빠졌다. 이 체인이 빠졌을 땐 당황하지 말고 무리하게 페달을 돌리면 안 됩니다. 체인이 빠졌을 땐 잠시 멈춰서서 다시 꼽으면 되죠. 모든 정비는 침착해야 한다. 만일 차가 오는 도로였다면 안전하고 여유가 있는 갓길로 이동해서 체인을 꼽는 것이 좋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비닐 장갑 하나 준비해 놓으면 참 좋습니다. 체인을 잡아주고 밑에서부터 쭉 걸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 손이 더러워지면은 씻을 때도 잘 없어서 이렇게 비닐 장갑으로 대체하면 쉽게 체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와, 낙담보에서 구미보 가는 구간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늘입니다. 와, 간간히 도로에 소똥 같은 게 떨어져 있어서 향긋한 냄새를 맡으며 정신을 차릴 수 있지만 그늘이 없는 무한하게 긴 도로는 정말 지루하다. 그늘이 나오면 잠시 쉬면서 주스를 마셔야겠습니다. At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쉼터마저 그늘이 없네요. 그래서 우와, 탈수 증상에 주의해서 물을 잘 챙겨서 먹어야 됩니다. 이 구간이 좀 힘들긴 한데 사람도 없고 그늘도 없고 그리고 날씨는 덥고 지루하고 큰 특징이 없는 곳이라서 시간과 정신의 방. 하지만 이 구간을 벗어나 구미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시내 구간과 칠곡보, 강정보 이제 점점 사람들도 많아지고 조금씩 다시 즐거워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국토종주의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정신의 방에 갇히는 거죠. 국토종주는 우리의 삶처럼 때로는 우리가 평범하게 일하는 일상처럼 그렇게 지루한 구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와, 드디어 낙동 시간과 정신의 방을 건너 구미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이 구미보 인증센터에는 뭐 특별히 물을 마시거나 음료수를 사 먹을 데가 없어서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에서 칠곡보 가는 길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지루한 길이네요. 어서 부산하고 싶다. 햇빛이 내리쬐는 일자로 된 끝없는 평지 구간. 몸이 녹는다. 정신이 녹는다. 와, 잠이 옵니다. 잠이 와. 몸이 지치니 아름다운 풍경도 감흥이 없다. 항상 그렇다. 처음이나 중반부까지는 체력이 좋으면 자전거를 탈 만한데 항상 후반부는 힘들고 지친다. 이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최군이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다. 365km 지점. 이제 좀 다른 풍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와, 이제 상주 박물관은 나와서부터 시작된 낙동 시간과 정신의 방해. 구미보를 지나 칠곡보를 약 17km 정도 남은 지점에서 이제야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와, 일단 길게 뻗은 자전거 도로를 탈출했다는 것만으로 뭔가 성공했다. 올해 나는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페달을 밟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그 어떤 지옥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와, 간만에 이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참 반갑고 좋네요. 뭐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흥겹게 뛰어노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모습을 보니까 참 사람 사는 곳에 제가 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좀 지루함이 좀 없어지고 다시 조금씩 즐겁기 시작합니다. 상주보에서 칠곡보까지는 길은 좋다. 하지만 이화령을 넘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뜨거운 태양과 후끈한 바람을 이겨내야 되고 날파리들, 길게 뻗은 자전거 길 구간이 멘탈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저절로 신음소리가 생기는 구간, 이화령보다 3배 더 힘들었다. 칠곡보 인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382km 라이딩 했습니다. 와, 이 평지만 계속 달렸더니 페달링 할 때는 괜찮은데 밟을 때 조금이라도 각도를 틀어지게 밟으면 무릎이 찌릿하고 아픕니다. 페달을 돌릴 수 있어서 다행인데 어서 지체하지 말고 강정보로 가야 되겠습니다. 해가 지고 있고 일찍 쉬어야. 하루에 200km씩 라이딩을 하는 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해가 지고 있어서 서서히 온도가 떨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조금은 시원해졌네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사서 고생하고 힘들려고 자전거 타는 게 아닌데 왜 이러고 있는지 후회가 됐다. 자전거를 막 그만 타고 싶을 때 도심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해가 지고 온도가 떨어져서 좀 덜 힘들게 되니 다시 힘든 걸 잊게 된다. 어쩌면 이 순간이 올 걸 알기에 힘들어도 계속 가는지 모르겠다. 서늘해서 살 것 같네요. 페달은 다시금 돌아가고 풍경도 조금씩 눈에 들어온다. 와, 오늘은 참 힘들었습니다. 해가 좀 지려고 하고 있어서 이제부터는 좀 달릴만 한데 기운이 없습니다. 문경에서 약돌들을 먹지 않았다면 벌써 봉크가 왔을 겁니다. 어서 집에 가서 씻고 쉬고 싶네요. 해가 뜨는 새벽부터 해가 지는 밤까지 국토종주라는 주영 사이클링입니다. 와, 강정보가 보이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씩 오는 강정보를 국토종주에서 만나니 참 반갑다. 잘했다. 이틀 동안 잠 안 자고 잘 왔다. 우리 동네 강정보에 내가 왔다. 드디어 왔다. 나와라 강정보야.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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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강정보의 불빛이. 왔구나. 인천에서 대구까지. 강정보가 오늘의 종착지는 아니지만 너무 반갑네요.
와, 강정부까지, 대구까지 왔습니다. 해가 떨어지니 피곤이 급격하게 몰려온다. 강정부 인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아유, 잠도 오고. 와, 해가 다 떨어지므로 강정부에 도착했습니다. 와, 피곤이 너무 올라왔어. 막 잠이 막 쏟아지고 있네요. 강정부의 정님이 마중을 나와주셨습니다. 그래도 동네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집까지 한 30km 남았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오늘 밤은 편안히 잘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긴장이 좀 풀리네요. 국토정주 자전거길, 밤이 되면 풍경이 보이지 않아 갑갑해진다. 날파리도 많이 날아다니고 고라니도 제법 지나다녀서 속도를 줄여 조심히 지나가야 된다. 하지만 이 밤에 강정보까지 마중 나와주는 동료가 생겨 기분이 좋다. 오늘은 하루 종일 혼자 라이딩했는데 이렇게 잠도 오고 힘든 순간에 누군가와 함께 라이딩한다는 것은 많은 힘이 된다. 어제는 함께한 동료가 있었고 오늘은 또 혼자가 되어 재밌고 또 지루한 길도 넘어왔다. 더 쉬고 싶고 멈추고 싶은 순간도 더 많았지만 자유로운 여행도 목적지가 있다. 하성부에 도착했습니다. 아, 눈이 막 감기는군요. 어서 숙소가 있는 현풍 쪽으로 들어가서 쉬도록 하고 내일은 영남 4대 어필 공략을 하면서 부산까지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끌어주셔서. 힘든 여행을 하다 보면 집이 얼마나 마음 편하고 내 스타일대로 잘 수 있는 완벽한 휴식 공간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너무 편하고 그리운 내 이불 속이 좋아서 자칫 다음날 못 일어날 수도 있다. 몸이 힘들면 쉬고 싶은 마음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다음날을 기약하며 내 이불 속에 그냥 푹 누워있고 싶은 유혹에 시달린다. 내일도 쉽지 않는 마지막 구간이다. 내일 일어나서 다시 갈 수 있을까? 해가 뜨는 새벽부터 해가 지는 밤까지 국토중주라는 주영 사이클입니다. 드디어 3일차 달성부에서 부산 하구뚝까지 진행합니다. 어제는 집에서 모처럼 편하게 잘 수 있어서 체력이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의 특징은 영남 4대 어필 다람제, 무심사, 박진고개, 영하지마을, 낙동강을 타고 오르는 4개 어필을 넘어야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 코스로 가더라도 우리에겐 선택지가 있으니까요. 다람제는 도동성원 터널이 생겨 편하게 지나갈 수 있고 무심사는 아주 간편하게 우회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의 어필은 우회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코스로 가더라도 선택에 따라서 우회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보며 출발해 보시죠. 국토정주의 마지막 날, 벌써부터 아쉬움과 설레임이 공존한다. 이곳은 다람제에 가는 길이다. 달성보를 지나 창녕보를 가는 구간에 만나는 다람제는 터널이 생겨서 쉽게 우회할 수 있다. 저는 오늘 도동서원 터널을 통과하겠습니다. 다람제를 서울에서 부산 방향으로 가는 구간에는 경사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가볍거나 아직 체력이 좀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넘어가 보시길 또 추천드립니다. 다람제로 올라가면 세계 문화유산 도동서원의 풍경을 위에서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터널로 지나간다고 해서 뭐 잘못된 길이다, 그건 아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이 터널도 바로 자전거길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좀 편하게 타고 싶네요. 고맙다 도동서원 터널. 첫 번째 어필 다람제 산뜻하게 통과. 터널이지만 자전거길이 잘 되어 있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다. 영남 4대 어필의 그 첫 번째 다람제는 이렇게 쉽게 터널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다. 완전 꿀잼이다. 다람제를 넘어왔습니다. 다람제를 넘어오면 세계 문화유산 도동서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치 있는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도 등재된 도동서원이다. 도동서원의 이 아름다운 풍경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종주의 3일차. 어젯밤 같았으면 오늘 힘들어서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코골이로부터 벗어나 푹 자고 집에서 일어나니 한결 몸이 가벼워지고 페달을 돌리 맛이 난다. 역시 최고의 리커버리는 숙면이다. 합천 창녕보로 가는 구간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꼬불꼬불 굽어진 자전거길들과 조금 지루할 때면 나타나는 소원이나 운치 있는 풍경들이 자전거 라이딩을 즐겁게 합니다. 어제처럼 길이 쭉 이어지지 않고 커브가 있고 꼬불꼬불해서 정신적으로도 확실히 덜 지루하고 덜 피곤하다. 자전거길 커피숍이다. 모닝커피 참을 수 없지. 모닝커피 한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거 잘 자고 쓰시니까 여기 딴 사람이 됐네. 거울을 보고 잠시 착각에 빠졌다. 오늘 아침은 정말 상쾌하다. 국토종주라며 잠시 커피를 마시는 시간 10분. 자전거 페달은 잠시라도 멈추면 서게 된다. 하지만 잠깐의 꿀맛 같은 휴식은 페달을 돌리는 영양분이 된다. 멋진 풍경을 놓치고 페달만 돌린다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못 볼 수도 있다. 좋은 풍경이 있다면 힘들지 않아도 잠시 멈춰서서 더욱 오래도록 기억을 남겨야 후회가 없다.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조금 늦게 가면 어떤가? 순위도 필요 없고 기록도 필요 없다. 그냥 페달을 돌리고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단순하고 힘들다. 하지만 자유롭고 즐겁다. 절에서 목탁 소리가 들리고 저기에 무심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직진으로 하면 영남의 두 번째 어필 무심사가 나옵니다. 친절하게 낙동강 자전거길에서 우회를 해라. 우회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무심사 가는 곳에서 180도 꺾어서 다시 도로로 내려가면 자전거 안내길이 나옵니다. 하지만 무심사로 가는 이유는 낙동강의 훌륭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고 무심사만의 특유의 감성, 국토종주 본선의 그런 감성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무심사도 추천드립니다. 오르막 정상 부분에서는 약 1km 정도 끌바를 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시간은 가장 좋은 상담사다. 조금 약해 보이지만 후회는 없다. 다음 어필을 위해서 두 번째 우회다. 내리막을 내려오면 표지판을 보고 빨간색 표시를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파란 선을 따라가면 쉽게 창녕보까지 오르막 없이 갈 수 있다. 경남 4대 어필 그 두 번째 무심사 아주 쉽게 통과합니다. 오르막이 없어서 기분 탓인가? 오늘따라 아주 자전거길이 초록초록하고 경쾌해 보인다. 금세 창녕보다 마지막 날이라 발걸음도 가볍고 살짝 아쉬운 느낌도 든다. 합천 창녕보에 도착했습니다. 어이쿠, 다시 태양이 내리쬐고 있다. 아, 오늘 날씨가 덥네요. 자전거에 문신을 새길 시간이 왔네요. 햇볕에 피부가 노출되더라도 옷을 입을 때 햇빛이 가리는 부분 라인을 신경 써야 예쁘게 자동 라인이 완성된다. 옷이 달라져서 햇빛이 닿는 부분이 바뀌게 되면 태닝 자국도 두 겹, 세 겹 만들어지니까 예쁘게 타기 위해서 신경 쓰고 있다. 드디어 함안보가 있는 박진고개로 간다. 이제 함안보까지는 50km 가야 합니다. 중간에 25km 지점에 박진고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필이죠. 박진고개 가는 길. 4대강 국토종주 낙동강 자전거길 중에서 이화령 다음으로 가장 혹독한 오르막 구간이다. 하지만 자전거 명품 코스 20선 중 한 곳으로 은은한 낙타등이 있고 탁 트인 낙동강을 보며 상태 좋은 자전거길을 탈 수 있는 힐링 구간이다. 아, 이런 게 바로 자전거길 아니겠습니까? 낙동강 하구뚜까지 138km 남았습니다. 지루하지 않다. 아름다운 길이다. 엔돌핀도 상승하고 기분도 좋아진다. 바로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아, 잠시 멈추다가 살짝 낙차가 있었는데 아이고, 오, 가민에서 비상 연락으로 해서 도움 요청을 보냅니다. 아, 근데 제가 비상 연락처를 등록해 놓지 않아서
이런 멋진 기능이 있었네요. 앞으로는 비상 연락처를 등록해 놔야겠습니다. 자전거는 살짝 넘어졌다. 안 다치고 잘 굴러가서 정말 다행이다.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 있다. 제자리에 있다 넘어져도 자전거는 쉽게 다칠 수 있다. 기분이 업될 때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 자전거 도로 좋습니다. 차도와 이렇게 분리가 확실히 되어 있어서 참 좋네요. 낙동강의 멋진 경치를 보며 쭉 가다 슈퍼가 나온다면 이곳이 바로 적포교다. 박진고개 가기 전 마지막 보급소다. 박진고개를 가기 전에 적포교 다리가 보일 겁니다. 이 적포교 삼거리에서 슈퍼나 이런 이마트가 있는데 여기서 꼭 물이라든지 간단한 음식을 먹고 박진고개를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에는 이제 더 이상 보급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목이 마를 수 있고 갑자기 허기가 급격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박진고개 올라가는 길은 아주 덥고 먹을 게 없다. 박진고개까지 15km 남았습니다. 낙동강의 풍경을 아주 와일드하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힘은 들고 사람은 없지만 풍경과 자전거길의 조합이 너무 좋은 곳이다. 와, 차도와 분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너무 안심하고 자전거로 달리기 너무 좋은 길입니다. 예전에 이 박진고개 때문에 적포교에서 이렇게 우회해서 부산으로 갔었는데, 야, 이제는 이 풍경과 이 안전함, 안락함 때문에 절대 우회를 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경치도 너무 좋습니다. 차도와 분리가 참 잘 돼 있어서 이곳은 밤에 지나가도 안전할 것 같다. 최고입니다, 최고. 자전거길이 박진고개 입구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왔다, 박진고개. 박진고개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박진고개를 올라가며 박진고개를 우회하지 말고 올라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출발지부터 약 1.2km 정도의 오르막입니다. 국토정주 중에서 매업제 다음으로 경사가 세고 길이 또한 1km 이상의 오르막이다. 이 오르막만 넘어가면 더 이상 끌발하지 않아도 된다. 힘들면 내려도 됩니다. 거치해놓고 내렸으니 이제부턴 끌바다. 한 번에 이곳으로 올라갈 필요는 없죠. 잠시 정자에 걸터 앉아 쉬어도 됩니다. 차도 힘겹게 올라가는 박진고개는 거리가 짧아서 천천히 걸어서 올라갔더라도 4-50분 정도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우회하지 않고 올라가야 하느냐? 박진고개로 오는 길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죠. 이 적포교에서 이 박진고개까지 오는 이 개방감 있고 낙동강의 정치를 200% 느낄 수 있는 이 훌륭한 길을 돌아가지 말고 정석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르막이 힘든 순간은 잠깐이지만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기억에 아주 오래 남을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경치를 보는 희열은 엄청납니다. 오르막의 보상을 안겨다 주죠. 끌바다. 현재 누적거리가 497km 정도 됐는데 이렇게 힘든 와중에 체력도 좋지 않고 허리도 아프고 그동안 열심히 자전거를 탔으니까 이렇게 한 번쯤은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엉덩이에 혈액순환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걸으면서 생각도 할 수 있고 이제 국토정주의 마지막 힘듦을 경험하는 거죠. 평지라고 힘이 들지 않는 건 아닙니다. 평지도 바람이 있고 돌리면 돌릴수록 다리도 아파하고, 그래서 국토정주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뭐 잠깐, 그리고 밥 먹을 때, 잘 때, 이럴 때를 제외한 모든 구간이 힘듦을 이어가는 구간입니다. 때때로 좋은 경치가 나오고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살아있다 뭐 이런 걸 느끼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입맛이 살아나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구나, 이제 빨리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집에 돌아가는 편안한 버스 위에서 편안하게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간절해질 때쯤
국토종주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 자전거길에서 만나는 3대 어필 중에 세 번째 박진고개, 구름제 고개라고도 하죠. 꼭 한번 넘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알렉산더 레킨, 러시아, 기호 정예, 부산 두 번째, 소리라은. 쉬어가면서 올라가시는 분들의 낙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껴집니다. 시야 사랑해. 국토종주 별거 없네. 방명록 같이 새겨진 이 낙서들을 보면서 올라가니 재밌네요. 살려줘. 힘들 때는 가족이 생각나고 연인이 생각나고 부모님이 생각나고 우리의 집이 얼마나 편했던 건지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내 친구 싱싱이. 방명록을 읽는 것처럼 이곳으로 올라간 사람들을 떠올려보니 힘들지만 웃음이 난다. 한내종합건설, 천옥 수주기원 국토종주. 글을 읽다 보니 어느새 정상이다. 와, 후후. 구름제 인증센터입니다. 와, 이렇게 인증 도장도 있어서 종주수첩에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추가가 되면 왔다 갔다는 걸 알릴 수 있으니까요. 낙서면 숨어있는 히든 포인트 구름제 인증센터를 인증하고 이제 함안으로 갑니다. 끌발했지만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짧아서. 오해하지 말고 꼭 한번 오셔서 아름다운 경치와 성취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까지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제 쉼터를 넘어 이제 영남 4대 어필의 마지막 구간 영아지 마을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 또한 영아지 마을로 쭉 진입해서 영아지 마을 자전거길 구간으로 빠지지 않고 영아지 마을을 지나서 쭉 나가서 터널을 지나 함안 방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를 연상시키는 이 매력적인 풍경을 보세요. 풍경 맛집 영아지 자전거길 구간.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 영아지 자전거길 구간이 나오고 그리고 직진을 하면 그 자전거길 구간을 통과합니다. 영남 4대 어필의 마지막 어필 영아지 마을도 우회한다. 영아지 마을 옆 우회 구간은 터널이 뚫려 있는데 오르막을 터널을 통과해서 쉽게 지나갈 수 있다. 이것도 약한 오르막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아지 마을을 생각해보면 천국 같은 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것도 초반 약한 오르막을 올라가야 한다. 터널이다. 다행히 여기는 차도 많이 없고 그리고 도로폭도 넓어서 조금은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후미등을 잘 켜고 그리고 가장자리 쪽에 딱 붙어서 안전하게 터널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터널이 하나 더 있다. 다행히 첫 번째 터널을 넘으면 내리막이라 쉽고 편하게 지나갈 수 있다. 두 개의 터널을 지났습니다. 계속 내리막이다. 두 개의 터널을 넘어 영아지 마을을 편하게 쉽게 잘 넘어왔습니다. 영아지 마을을 넘어서 남지 방향으로 좌회전하면 금세 자전거길이 합류됩니다. 영남 4대 어필 무사 통과. 노랗게 물든 남지, 때마침 유채꽃 축제 중이다. 미쳤습니다.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눈이 굉장히 즐겁다. 지루할 틈이 없다. 남지에서 돈가스도 먹고 또다시 출발이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어필이 끝났다고 너무 좋아했다. 그래, 바람이 있었지. 4대 어필도 다 넘었는데 바람이 갑자기 많이 거세졌네요. 부산까지 가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습니다. 현재 인천에서 522km 지점입니다. 와, 이제 남은 길은 뒤에서 순풍이 불어서 좀 부산까지 밀어주면 좋겠는데 오늘따라 유독 갑자기 맞바람이 역풍이 되게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역풍을 시원하게 맞으며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산까지 80km. 아직 많이 남았는데 역풍이라니. 이 역풍은 오르막만큼이나 정말 강적이다. 날파리들이 또 기승을 부리네요. 얼굴에 자꾸 달라붙어서 상당히 간질간질하면서 거슬립니다. 하구뚝을 가기 전에 거쳐야 되는 관문 낙동 오르막 구간입니다. 젠장, 영남 4대 어필이 끝이 아니다. 역풍, 날파리, 그리고 낙타 등이 기다리고 있다. 물문의 강까지 가는 이 자전거 길도 힘듭니다. 다시 후회가 시작되고 다시 고통이 시작된다. (532km) 지점. 다리를 건널 때 조심해야 합니다. 본포교, 창원으로 넘어가는 이 본포교는 반드시 필히 이 도로로 나가지 말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포교를 지나갈 때 자전거 도로로 오지 않고 약간 벗어나서 오게 되면 이 다리를 이어주는 부분 쪽에 이렇게 폭이 아주 넓은 턱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는 공간이 아주 넓어서 자전거로 통과할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전거로 만약에 이동을 하다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펑크가 나거나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죠. 혹시라도 특히 다리 구간을 지날 땐 유의해서 반드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꿀팁. 오늘은 바람이 끝까지 도와주지 않는다. 국토종조의 팁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경남 밀양시입니다. 이 수산대교를 기점으로 김해 방향이 있고 부산 방향이 있습니다. 김해 방향으로 가도 되고 부산 방향으로 수산대교를 넘어서 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부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리를 건너서 부산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김해 방향으로 쭉 가시면 예쁜 분홍색 철교와 그리고 삼양진교라는 운치 있는 다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여기서 김해 방향으로 가길 추천드립니다. 부산 방향으로 가면 한 가지 단점은 중간에 자전거길이 삥 돌아서 오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한번 멘붕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멘탈 붕괴 방지를 위해서 이왕이면 김해 방향으로 가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김해 방향으로 내려가 볼까요? 부산 방향 표지판이 흔들리지 않고 꼿꼿이 직진하여 김해 방향으로 간다. 나무도 촘촘히 있어서 그늘도 제법 있고 비록 맞바람이긴 하지만 풍경이 좋아서 미소가 지어지는 길입니다. 김해 방향으로 와서 만나는 마사터널. 오르막이 있어서 통과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터널이 있어서 상당히 편합니다. 마사 터널을 통과하면 마법같이 또 다른 풍경들이 이어진다. 이곳은 국토종조의 첫날 감성이 살아난다. 북한강 철교를 지나갈 때처럼 감수성 있고 아름다운 구간이다. 양평에서 느꼈던 그 느낌과는 다른 이제 점점 끝으로 가고 있는 여운이 느껴진다. 양평에선 핫도그의 기억을 남겼는데 여기에선 어묵의 기억을 남겨야겠다. 구 삼양진교의 이 오뎅은 정말 끝내줍니다. 퉁퉁 뿌른 오뎅. 날씨는 덥지만 배가 고프니 맛있다. 와, 여길 다시 온다면 이 맛을 느낄 수 있을까? 이게 날씨가 덥고 할수록 찬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속이 안 좋아지니까 오히려 음식은 따뜻한 걸 드시기 바랍니다. 어우, 땀나네요.
운치 있는 구삼랑진교 지나가 보시죠. 좋은 기억들이 빨리 지나가서 나중에 추억을 얘기한다면 힘든 얘기만 가득할 것 같지만 자전거가 참 놀라운 것은 분명 자전거의 좋은 기억은 짧지만 강렬하게 오래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기억만 남는다. 힘들어도 매번 다시 찾게 된다. 아이도 타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타고 강아지도 타고 전 세계 모두가 할 수 있는 자전거 여행. 그 중에 가장 안전하고 찾기 좋은 길. 그곳에 다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여행.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닌 여행. 힘듦을 극복해야 비로소 나를 찾는 여행. 페달을 돌리는 것만으로 매 순간 즐거움이 이어진다. 국토종주와 함께 자전거 라이딩을 즐긴다면 여러분의 최고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국토종주를 계획하고 자전거 라이딩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보다 더 재밌어질 겁니다. 물문화관으로 가는 길은 시원하고 탁 뚫린 경치가 일품입니다. 요풍 때문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지만 양산으로 가는 구간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아져서 생기가 있다. 물문화관 인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야, 이 맞바람이 아주 힘드네요. 이제 마지막 한 구간 남았습니다. 물문화관 인증센터에 마중 나와주신 정님 감사합니다. 혼자가 되었다 또다시 둘이 되어 힘이 난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구간이다. 그렇다. 힘들던 좋던 싫던 말던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고 페달을 멈추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나아간다. 모든 라이딩을 반드시 완주할 필요는 없다. 아프면 쉬면 되고 다음에 다시 도전하면 된다. 국토종주를 여행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순수한 내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결코 편한 여행은 아니다. 아이고 힘들어. 하지만 그 어떤 여행보다 가장 멋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담기 좋은 최적의 속도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마지막 날 588km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다리가 화명대교입니다. 이쪽으로 쭉 가도 부산을 갈 수 있지만 쭉 가서 나오는 국토종주 코스가 차들도 많이 지나가고 사람도 제법 많은 편이라서 좀 더 쾌적하게 부산으로 가려면 588km 지점에서 이 공원 쪽으로 올라가서 저기 보이는 대동 화명대교를 넘어서 반대쪽 자전거길로 가면 보다 부산으로 쾌적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렇게 두 개의 탑에 있는 커다란 화명대교가 보이면 공원 옆길로 들어가서 화명대교로 올라갑니다. 종주가 주는 단 하나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 단순하지만 생각지 못한 힘듦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래서 더 목적지로 갈 때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 인생을 살아가는 법. 그것은 힘든 일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아프면 다시 나아서 언젠가 다시 묵묵히 앞을 향해 페달을 돌리는 것이다.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페달을 돌려야 목적지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또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작은 여정이 만들어진다. 이제 국토종주의 모든 오르막은 끝이 났다. 가자, 부산으로. 국토종주를 처음 할 땐 힘들어서 한 번만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자전거는 참 특별하다. 힘든 기억은 사라지고 자유롭고 좋은 기억만 남는다. 아, 이거 한순간도 쉽지가 않다. 힘드네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잘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잘 왔다. 부산에 이제 다 왔다.
3일간의 길지만 짧았던 시간 국토종주. 인천에서 부산에 도착했다. 내 목표를 이루어주는 자전거 라이딩. 포기하지 않으면 도착할 수 있다. 낙동강 하구뚝 인증센터. 무사히 도착. 한 1분이라도 빨리 도착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데 우리 생명이 멈출 때까지 끝나지 않는 영원한 도전. 여러분의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국토종주 가장 멋진 여행이 될 겁니다.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국토종주를 계획하는 여러분의 라이딩을 응원합니다. 최군 무릎은 좀 괜찮으십니까? 근데 이제 형님들은 랜더를 많이 하니까 장거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거 듣고 보고 하니까 200이 갑자기 엄청 쉬운 키로수처럼 느껴져요. 나는 나한테 쉬운 키로수가 아닌데. 근데 이번에 갔을 때도 뭐 하루에 200 정도 쓰면 그냥 하지 막 이런 200 탄 적도 별로 없으면서. 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것 같다.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집으로 간 거 후회 안 하십니까? 후회합니다. 후회한다고요? 후회는 되죠. 그럼 만약에 그 상황이 다시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집으로 가야죠. 망감이 교차해요. 약간 안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다리가 괜찮아졌는데 근데 또 막상 내가 더 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 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옳긴 옳았죠. 저는 그래도 빨리 포기해서 눈칫밥은 안 먹고 싶습니다. 정말 잘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포기한 건 아니고 잠시 킵해놓은 거죠. 그렇죠. 또 언제든지 가면 되니까요. 그럼요.